탈북민이 다시 월북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공개하도록 일주일이 넘게 우리 군 당국이 몰랐던 것 아니냐라는 경계 실패와 관련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군은 강화도 일대의 철책은 우리 군의 철책은 최첨단 수준의 철책이므로 경계 태세에는 빈틈이 없다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이 어제 밝힌 월북 통로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배수구, 철책 및 배수구, 저 배수구, 기어서 월북, 군의 굴욕, 이게 최첨단 경계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제2북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를 통해 제2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군 당국 월북 과정서 강화도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빠져나간 뒤 헤엄쳐 갔다. 정밀 수색 끝에 김모 씨의 가방 발견 후 경로를 뒤늦게 파악했다라는 건데요. 최첨단 경계를 자평했던 군이 강화도 북쪽 해안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센서, CCTV, 열상 감지 장비 등이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대로라면, 군의 설명대로라면 센서도 있고 CCTV도 있고 열상 감지 장비도 있는데 배수구를 기어서 월북했다면 논란이 좀 되죠. 자, 한번 보실까요? 철책이 있고요. 철책 밑에 이 같은 배수구들이 있어요. 배수구는 불가피한 건데, 자, 배수구를 통해서 자유롭게 대한민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면 뭐하러 경계하냐라는 논란이 일죠. 저 철책에 상당한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자동화 철책으로 우리 군이 개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 센서, 카메라, 열상 감지 카메라 등등을 다 동원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급기야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할 때 북한 쪽에서 우리 쪽으로 못 넘어온다. 왜냐? 철책과 경계가 워낙 철저하니까. 근데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게 비단 이것도 그냥 막 배수구를 통해 갔구나 하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경계 태세가 완전히 허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결국 북한의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최첨단 경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숱한 예산들이 들어갔지만 이 내용을 저 배수구가 실제 비가 많이 오는 호우기간에 또 문을 기존에는 닫아놓다가 일부러 열어놓는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만약에 이번에 북한의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 탈북민의 다시 재월북을 통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태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이 여름, 올해 내내를 또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면 정말 좀 등골이 서늘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정부가 우리가 벌써 이 문제를 보고서는 동해안이 뻥 뚫리면서 나중에 유유히 이 북한에 있는 선박이 동해로 들어왔던 모습을 본 것이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이 국방 안보에 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혹시 정부의 인식이 이런 부분 속에 관심이 많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까지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라 철저한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역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뻥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북 탈북민 김모 씨 성범죄 DNA 증거 확보하고도 월북 북한으로 이미 넘어가고 이틀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 후 잠적까지 한 달 넘게 전화 한 통 안 했다. 강화 사전 답사 및 거액 달러 마련하고 월북 준비 징후도 뒤늦게 알았다. 월북 첩보를 받고 닷새 지나서 위치 추적을 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 소장님, 경찰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말 웃지 못할 뒷북을 쳤고, 군의 배수로는 뻥 뚫려 있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34,000명의 탈북민이 있지만 저렇게 육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갈 사람도 없지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저 친구는 저기로 왔단 말이죠. 왔기 때문에 자기 온 길을 그냥 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근데 북한의 경우는 저 친구가 3년 전에 탈북을 해왔지만 북한 당국이 탈북한지를 몰라가지고 이번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숱한 군인 간부들을 지금 감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6일 정도 있다가 알았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 배수구라는 것은 이제 설명하셨지만
이게 평소에는 잘 거기도 무슨 망을 칩니다. 그러나 장마 때는 그 망을 쳐놓으면 거기에 뭔가 나무나 이게 걸리면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해제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 그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때 장마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된다 이런 무슨 대안 대책이 없는 한 저기로 물론 군인들은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만 주로 막는데 목적이지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차마 이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저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이 되면은 저기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누구든 저 군의 경계는 철통 같은 경우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워낙 탈북자분들 많이 알고 있고 또 탈북 루트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켜줘야 돼서 저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제 중부 전선에서 한 명이 철책을 통해 넘어가려다가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 쪽에서 민간인이 철책을 넘어서 월북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가 심한 데는 철책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중서부 전선은 이 철책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그걸 넘어가려다 잡혔는데 또 인천에서 배를 몰고 뽀조시 또 북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육로를 경유해서 강화도 교동 쪽으로 해서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렇군요. 북한이 이제 연한하게 떠들었기 때문에 저게 공개된 것이지 공개되지 않은 것도 뭐 몇 건이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